이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진아, 딱 하룻밤이야. 나는 무슨 말이냐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테라스의 차가운 공기가 와인 기운으로 뜨거워진 뺨을 식혔습니다. 영민은 거실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거실에는 곤히 잠든 남편들의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저 남자들 내일 아침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 하지만 우린 평생 기억하겠지.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귀 밑까지 올라와 뛰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지기 친구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짙고 대담한 욕망의 빛이었습니다. 가을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넷의 우정은 늘 그랬듯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안락하고 익숙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펜션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부터 우리의 의식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벌써 2시간째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늘 같았습니다. 새로 시작한 골프 이야기, 그리고 20년은 기 넘었을 군대 시절의 무용담. 그의 목소리는 차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우렁찼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표정이 되어버린 근육의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그 세월이 빚어낸 견고한 신뢰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세계 속에서 나는 너무나 오래전에 주인공의 옆자리를 지키는 배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늘 정해져 있었죠. 저녁 메뉴는 뭐야? 내 양말 어디 뒀어? 그에게 나는 그저 그 자리에 당연히 존재하는 아내 그뿐이었습니다. 이따금 가슴 한 구석이 시큰하게 아파왔습니다. 우리말은 화분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말라가고 있다는 감각. 하지만 나는 애써 그 감각을 외면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을 더 바라는가. 남들 다 이렇게 산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은 점점 더 견고한 벽이 되어 나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냄새와 섞인 소나무 향이 먼저 우리를 맞았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영미와 지훈 부부. 영미는 나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달려와 안겼습니다. 수진아 보고 싶었어. 그녀의 따뜻한 체온에 차 안에서부터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영미는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생기가 넘치고 감정에 솔직했죠. 그녀의 남편 지우는 그런 영미의 뒤에서 늘 묵묵히 웃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했지만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안개 같은 남자. 우리의 오랜 의식은 테라스에서 시작되는 바비큐 파티였습니다. 남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또다시 정원을 채웠습니다. 이보라고 지훈 씨, 고기는 말이야. 이 타이밍에 딱 뒤집어야 육즙이. 나는 잔에 와인을 채우며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영미는 쌈 채소를 씻는다며 두지런히 부엌과 테라스를 오갔습니다. 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 남편들의 너털웃음이 가을밤의 기운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 나만이
이질적인 존재처럼 겉돌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 밤새워 읽었던 소설의 마지막 장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주인공의 선택, 그 아쉬움과 알 수 없는 여운이 며칠째 마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나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여운을 입에 올렸습니다. 마지막엔 결국 그렇게 떠나야만 했을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지훈과 술잔을 부딪히느라 여념이 없었고, 영미는 마침 쌈 채소를 들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고기가 익는 소리에 내 혼잣말은 그대로 흩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고기를 뒤집다 말고 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책의 결말,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갈비뼈 아래로 아찔하게 떨어지는 감각.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내 혼잣말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그 책의 제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읽은 책을 그 역시 읽었던 것입니다. 그는 책의 제목을 아는 것을 넘어 그 결말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어쩌면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웠지만 나는 애써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조금 흥분해서 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나의 해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택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음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숯불빛을 받아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민준의 우렁찬 목소리도, 영미의 부산스러운 발걸음도 그 순간 내게서 멀어졌습니다. 오직 나와 내 이야기를 듣는 그 남자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민준의 아내도 영미의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수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영미가 쌈장을 들고 오며 우리의 대화를 끊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둘이 무슨 얘기해? 지훈 씨 고기 타잖아. 지훈은 아차하는 표정으로 다시 집게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내 안에 메말랐던 어딘가에 아주 작고 따뜻한 샘이 솟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그 감각의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와인병은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남편들은 이미 혀가 꼬인 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던 지훈의 눈빛도 서서히 술기운에 풀려갔습니다. 나는 조금 전 그 대화가 남긴 미열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열은 남편들의 거친 숨소리와 술주정 속에서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 남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내 남편.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이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느꼈던 그 충만함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더 깊고 차가운 공허가 나를 덮쳤습니다. 결국 민준과 지우는 거실, 소파와 바닥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나와 영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아주 낯설고 대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대로 끝내긴 아쉽지 않아?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나를 테라스로 이끌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다른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뿌리칠 힘도 그럴 의지도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내 손을 이끌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등 뒤로 거실 문이 닫히며 남편들의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차가운 밤 기운이 술 기운으로 달아올랐던 얼굴을 날카롭게 핥혔습니다. 훅 끼쳐오는 냉기에 온몸의 피부가 바늘에 찔린 듯 수축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몸이 통제권을 잃는 듯한 기묘한 이질감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일정하고 무심하게 밀려가며 이곳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영미는 아무 말 없이 난간에 기댔습니다. 한참 동안 그저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옆모습은 내가 알던 영미가 아닌 낯선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녀의 침묵이 내 심장을 불안하게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배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은 바싹 말라붙어 모래알이 구르는 듯한 마찰음만 냈습니다. 마침내 영미가 나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일 만큼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내 모든 세포를 깨울 만큼 얼음처럼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수진아, 딱 하룻밤이야. 나는 무슨 말이냐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그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멎었다가 곧이어 미친 듯이 발작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영미는 내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실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들 내일 아침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 하지만 우린 평생 기억하겠지.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쏠리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감각. 현기증이 일어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잡기 위해 차가운 테라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쇠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통해 팔뚝까지 얼얼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고 대담한 욕망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었고 동시에 명령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낮에 지훈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가 불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말해주던 그의 눈빛.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었던 그의 진지한 목소리. 그리고 곧바로 나를 배경처럼 투명하게 취급하던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제는 세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시간들. 사랑이 아니라 습관과 의무로만 이어져 있던 우리의 건조한 밤들. 물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베란다의 화분.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우리는 30년 지기 친구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남편 민준의 분노하는 얼굴, 지훈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영미와 나 사이에 놓일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강. 그 모든 파국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거의 동시에 극을 넘어 쏟아지는 물처럼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내 모든 세포를 적셔왔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토록 강렬하게 옳지 않은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늙고 싶지 않다는 절규. 아내나 엄마가 아닌 단 하룻밤이라도 여자이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 낮에 지훈의 눈빛이 지폈던 그 작은 불씨가 영미의 제안이라는 기름을 만나 통제할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양가 감정이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이성과 가야만 한다는 본능적인 욕망이 내 안에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난관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영미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짙은 눈으로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역시 그녀만큼이나 이 공허한 일상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 파도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너도 원하고 있잖아 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영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의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길을 잃은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향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항복이었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모는 그렇게 소리 없이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미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함께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을. 영미의 미소는 이제 막 건넌 강의 반대편에서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곳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는 몇 걸음이 천리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이 나무 바닥에 닿는 감촉이 지나치게 선명했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모든 신경이 발끝에 쏠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웠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남편들이 뱉어낸 알코올 냄새와 깊은 잠의 냄새로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쓰러진 내 남편 민준, 바닥에 대자로 뻗은 지훈, 그들의 무방비한 모습이 시야에 박혀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차갑고 뾰족한 무언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들의 무심함에 대한 묵묵한 분노였을까요? 나는 그 감정의 이름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영미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바닥에 잠든 지훈을 가볍게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잠든 내 남편 민준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묻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 민준을, 나는 그녀의 남편 지훈을 맡았습니다. 이 기묘한 교환에는 어떤 망설임도 어떤 질투도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역할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영미가 먼저 민준을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잠들어 있을 때조차 어딘가 단정하고 고집스러워 보였습니다. 낮에 내게 말을 걸어주던 그 지적인 눈매가 지금은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내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의 몸이 내게 온전히 기대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가 나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술기운으로 뜨거워진 그의 체온이 내 얇은 옷을 뚫고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지러운 와인 향 너머로 그의 낯선 채취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옅은 스킨의 잔향과 바비큐의 스모키한 냄새, 그리고 그 남자 고유의 살 냄새가 뒤섞인 아주 사적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아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아득하게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은 남자를 홀로 부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겨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의 무게가 나의 죄책감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나는 내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깰까봐, 혹시라도 영미가 혹은 내 남편이 이 광경을 볼까봐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그 가벼운 마찰음이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무거운 쇠문 소리처럼 귓가를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푸른빛 속에 그의 얼굴이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의 몸이 매트리스 위로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그의 표정은 아이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이성은 나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몸을 돌려 문고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곤히 잠든 줄 알았던 지훈이 아주 희미하게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공기의 진동에 가까웠지만 내 모든 신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야기 참 흥미로웠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한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모든 것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낮에 그 대화가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웠어요. 지난 10년간 내 남편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한마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내 안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마지막 이성의 극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귀에서 높은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나의 무게를 받아 느릿하게 출렁였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그 숨결.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곁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지도 못한 채 그저 그와 나란히 그렇게 누웠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내 허리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내 허리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주 천천히 나를 더 깊이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의무적인 손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손길은 늘 예측 가능했고 어떤 설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아내가 여기 있군 하는 확인에 가까운 무거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이 무의식적인 이끌림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은 내 등과 허리를 따라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그저 잠결에 이루어지는 몸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괜찮다. 당신은 여기에 있어도 된다. 당신은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그의 손길에 반응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어둠 속에서 나를 찾아 다가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의 키스가 오래되어 말라붙은 강바닥 같았다면 그의 키스는 메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첫 비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축축했으며 서툴렀지만 절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기꺼이 그의 몸을 그리고 이 낯선 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몸짓 안에 나를 존중하는 다정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미세한 반응을 살피고 나의 온도를 확인하며 함께 발맞추려는 조심스러운 탐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작고 말라붙어 있던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감각이었습니다. 불씨는 점차 뜨거운 열기가 되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지고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감각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은 늘 무겁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치러야 하는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천장에 무늬를 세곤 했습니다. 내 몸은 오래전에 닫혀버린 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의 손길은 그 닫힌 문을 억지로 열어젖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문 밖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다려준 사람처럼 부드럽게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다정함 앞에서 스스로 빗장을 풀었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 방 안에는 오직 나와 그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내 존재의 현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아찔한 전율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아래 십술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바로 옆방에 아니 거실 건너편 방에 내 남편과 내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찔한 현실감이 오히려 이 금지된 쾌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안간힘을 썼지만 터져나오는 가느다란 소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배경처럼 살아야 했던 나의 서름과 지금 이 순간,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는 환희가 뒤섞여 터져나온 영혼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쾌감의 파도가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그 파도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나는 눈앞이 하얘지는 눈부신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망각이자 완전한 존재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곤히 잠든 지훈의 옆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처럼
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기분 좋은 피로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것은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길을 잃었고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내 입은 그 산에서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 경이로운 감각을 조금이라도 더 내 안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밤의 가장자리가 아주 희미한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새벽이다. 돌아가야 한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잠든 지훈의 이마에 나도 모르게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춘 뒤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느껴지는 한기가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구겨진 옷가지를 허둥지둥 꿰어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이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문고리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지 않게 나는 숨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틈새로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둔 내 남편의 방문. 어젯밤 영미와 함께 그를 부축해 넣었던 바로 그 방문이 지옥의 문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나무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벽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문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방 안은 깊은 잠의 고요함과 남편의 거친 코골이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미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듯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민준의 옆 내 원래 자리에 시체처럼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목 끝까지 아니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 지난 30년간 내 곁에서 자장가처럼 들려왔던 그 익숙한 소리.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타인의 소리처럼 아득하고 생경하게만 들렸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뒤 아침 식탁에는 지옥 같은 어색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는 남편들은 된장찌개만 연신 떠먹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준이 두통에 잔뜩 인상을 쓰며 물을 들이켜고는 말했습니다. 아, 머리야. 어제 필름이 완전히 끊겼네.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어? 나는 그의 물음에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기 위해 모든 근육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그냥 얌전히 잠만 잤어.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역시 어젯밤이 잘 기억나지 않는 듯 말없이 아내인 영미가 건네주는 물만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을 뜨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나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영미의 시선과 허공에서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 맞춤 속에서 우리는 수만 마디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공했니? 물론이지. 너는 최고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공범이라는 위험하고도 짜릿한 동의가 오고 갔습니다. 영미의 입가에 아무도 모르게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남편들 몰래 우리만의 완벽한 축배를 든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피곤한 남편들은 뒷좌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흔한 가사가 오늘따라 심장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을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체온, 그의 얕은 숨소리, 내 몸을 관통했던 그 눈부신 전율,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그 감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네 사람 사이에는 이제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결코 건널 수 없는 깊고 거대한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예전과 같은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무거운 세탁물을 널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밤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만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 고립되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감각이 그날 밤의 기억을 불러오는 잔인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다리기 위해 다리미에 뜨거운 증기를 뿜어내는 순간, 문득 그날 밤 내 목덜미에 닿았던 지훈의 뜨거운 숨결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흠칫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다리미의 무게가 순간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심장이 뜨거운 쇠에 대인 것처럼 아프게 욱신거렸습니다. 셔츠의 주름은 펴졌지만 내 마음의 주름은 더 깊게 패어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쥔 손에 그의 등을 어루만지던 나의 손길이 겹쳐졌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등, 근육의 감촉, 내 손가락에 감기던 그의 머리카락의 부드러움. 나는 나도 모르게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온몸은 기억 속의 그 열기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물을 써는 순간에도 내 존재를 뒤흔들었던 그의 낮은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이야기 참 흥미로웠어요. 그 목소리가 현실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껍질이 벗겨진 물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몸이 지독한 열병을 앓는 것처럼 뜨거웠다가 순간 얼음물에 잠긴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 현관에 벗어던지는 구둣발 소리 소파에 몸을 던지며 TV를 켜는 그 모든 익숙한 소음들. 예전에는 그것이 나의 일상이고 나의 안정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소리가 내 귀에는 아무 의미 없는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그의 세계와 나의 세계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내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도저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곧 차릴게요.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멀고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등 뒤에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러지? 하는 의아함이 담긴 그 시선.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더러운 비밀을 숨긴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눈치챌까봐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옆자리에 눕는 것이 끔찍한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의무적으로 내 어깨에 팔을 둘렀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지훈의 손길과 너무나도 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익숙한 채취가 오늘따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 코 속을 시큼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소리 없이 숨을 죽인 채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다정했던 손길, 나를 존중하던 그의 눈빛, 내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깊은 희열. 그 기억은 내 몸 가장 깊은 곳에 찍힌 뜨거운 낙인처럼 선명하고 뜨거웠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 남자의 몸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로 그리웠던 것은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고 온전한 내가 되었던 그 충만한 감각이었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이 그리움을 안고서는 더 이상 아무 일 없던 척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의 기억은 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이미 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영미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만의 위험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우리 둘이 함께 그 강을 건넜음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그것은 현실이었다는 말을 들어야만 나는 이 현실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 먼저 도착한 나는 창밖을 보며 애써 가쁜 숨을 다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카페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뚫고 내 귓가에 직접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차가운 물잔 표면으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손바닥에서 난 땀인지 잔에서 나온 물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 축축하고 차가운 감각으로 이 시간이 현실임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용수철에 매달린 인형처럼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영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는 어젯밤 악몽에 시달리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푸석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분명 영미도 나와 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서 있는 영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에 들뜬 사람처럼 눈빛에 위험할 정도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건강한 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한 잔 주세요. 그리고는 나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수진아? 무슨 일 있어? 그녀의 태연한 물음에 내 안에 있던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잊은 거야? 나는 그녀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너는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인가?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녀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차가워진 커피를 목으로 넘기는 동안 영미는 기다렸던 커피가 나오자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테이블 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와 같은 공포와 후회의 말이 나오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죄책감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수진아, 나 솔직히 말해서 내 남편 민준 씨한테 완전 놀랐잖아. 늘 무뚝뚝한 상남자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엔 완전 다르더라.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뇌가 사고를 정지했습니다. 영미는 내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흥분에 취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뺨이 더욱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남자였어. 내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거친 매력이 있더라. 나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막 뛰는 걸 느꼈다니까. 영미의 솔직하다 못해 노골적인 그 고백. 그것은 내 안에 있던 마지막 불안과 죄책감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순식간에 가벼운 깃털이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미 역시 나와 똑같은 금지된 희열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남편에게서 잊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녀처럼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영미야. 지훈 씨한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 나는 지훈의 섬세한 다정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한 명의 여성으로 존중해 주던 태도, 그리고 온몸을 전율케 했던 그 깊은 교감에 대해 숨 가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테이블을 사이에 둔 두 여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각자의 남편에게서 채우지 못했던 그 공허함을 상대의 남편을 통해 완벽하게 채웠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적인 교감을 원했던 나와 원초적인 열정을 원했던 영미.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은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맨살까지 공유하게 된 완벽한 동지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 짜릿한 경험을 이대로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낼 수 없다는 강렬한 예감이 우리 두 사람을 동시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의 일탈은 이제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도 완벽한 축제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영미와 짜릿한 공모를 확인했던 카페에서의 만남, 그날의 기억은 며칠 동안 나를 구름 위에 띄워놓았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안도감, 우리가 서로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그 짜릿한 동질감. 하지만 그 구름은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도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욱 깊고 근원적인 갈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예전의 무감각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남편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 예전에는 그저 오늘 하루도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발소리가 내 심장을 차가운 새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공포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냄새, 그의 존재감, 그 모든 것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 내게 웃으며 말을 거는 순간 나는 심장이 얼음물 속에 잠기는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내 몸의 모든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침대 그 옆자리에 눕는 것은 이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가 습관처럼 내게 팔을 둘렀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의 피부가 내 살에 닿는 감촉이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소름 끼쳤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무겁고 무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훈에게서 느꼈던 나의 모든 세포를 하나하나 깨워냈던 그 섬세하고 다정한 손길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나를 여자가 아닌 소유물로 확인하는 무감각한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팔 밑에서 간신히 몸을 뒤척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먼저 자요.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무어라 웅얼거리더니 금세 등을 돌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어둠 속을 채웠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숨을 죽인 채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다정했던 손길, 내 존재를 뒤흔들었던 그의 낮은 속삭임. 그 기억은 내 몸 가장 깊은 곳에 찍힌 뜨거운 낙인처럼 뜨거웠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 남자의 몸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었던 그 충만한 감각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베란다의 화분은 이제 완전히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나의 모습 같아 애처롭게 물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을 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나의 결혼 생활처럼 나는 더 이상 이 그리움을 안고서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의 기억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이미 그 세상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을 몇 시간이나 미친 사람처럼 서성이다가 간신히 용기를 냈습니다. 휴대전화가 내 손의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것은 전화기가 아니라 내 운명을 결정지을 폭탄의 스위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내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영미의 밝은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울음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영미야,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소화기 너머에서 영미의 숨소리가 순간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밝았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이 비밀을 안고 민준 씨의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가 없어. 매일 밤 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댈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녀도
나와 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며 어떻게든 예전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자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영미의 목소리는 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수진아. 그녀의 그 한마디에 나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나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숨어서 즐기는 건 딱 질색이야. 이젠 판을 더 키워야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판을 키우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영미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날 밤 테라스에서 내게 속삭였던 그때처럼 차갑고 도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너도 알잖아. 그렇다고 이대로 숨어서 남편들 속이면서 살 자신 있어. 나는 못해. 그녀의 말은 내 결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던 위험한 욕망의 씨앗에 물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게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우리의 남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내 생애 가장 긴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음식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무슨 맛이었는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함께 저녁을 치운 뒤 그를 소파에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TV 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트콤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꺼? 재밌는데. 무슨 할 말 있는데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나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그의 귀에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강릉에서 있었던 일 할 말이 있어요. 민주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를 쿠비적거리며 대꾸했습니다. 강릉, 술 많이 마신 거 말고 뭐 있었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는 평생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 옆에서 잠든 사람, 나 아니었어요. 민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코를 파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듯한 표정. 나는 그의 혼란에 마지막 쇠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있었던 사람도 당신이 아니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혼란을 넘어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의 망연자 실함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시트콤의 가짜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공간에는 오직 내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와 남편의 거칠어지는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혼란을 넘어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의 망연자실함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감 넘치고 목소리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렇게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한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적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초, 2초 시간이 납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질려있던 피부가 목덜미부터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망연자실함은 이내 지독한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선 반동으로 소파가 거칠게 밀려났습니다. 거실을 몇 번인가 성난 짐승처럼 서성이다가 마침내 내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에 푸른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내 친구랑...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의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파열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침묵이 그에 남아있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요란한 파열음과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파편이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외투를 거칠게 걸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건물 전체가 울릴 듯이 거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외풍만이 남은 거실에 홀로 앉아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닐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영미와 내가 던진 거대한 돌멩이가 만들어낸 첫 번째 파문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나중에야 그날 밤에 모든 조각들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을 뛰쳐나간 민주는 밤거리를 정처 없이 운전했다고 합니다. 핸들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의 신호등 불빛이 분노와 배신감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지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역시 공범인가? 아니면 나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피해자인가?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아주 길게 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무엇을 묻고 싶은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수십 번도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지은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미한테 얘기 들었냐? 수화기 너머에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선명하게 모든 것을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들었다. 두 남자는 허름한 포장마차의 붉은 천막 아래서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지만 오늘따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기가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몇 잔의 술이 더 들어가고 나서야 민준의 입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자들이 그럴 수가 있냐, 우릴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지우는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그의 침묵은 민준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 병, 두 병 더 들어가자 분노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지독한 패배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내들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그의 물음에 처음으로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민준과 같은 종류의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언제부터 영미가 그렇게 외로워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두 남자는 서로의 아내를 배신자로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무심함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비워져 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주는 가장 궁금했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질문을 술기운을 빌려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훈의 눈을 피한 채 포장마차 바닥을 내려다보며 극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널 좋았다고 하더냐? 그 질문이 포장마차의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자신이 전혀 몰랐던 모습에 대한 지독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민주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검은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의 만남 이후 남편들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위태로운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유리가 깨지기 직전처럼 팽팽했습니다. 남편들은 각자의 동굴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민준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채 건조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지훈 씨 부부와 함께 우리 집에서 보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 집 거실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 막히는 어색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숨소리마저 죄책감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네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날 밤의 분노 대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었냐?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무너진 신뢰에 대한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와 영미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영미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한 터였습니다.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말자고. 그저 우리의 진심을,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지난 10년간 남편 지훈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지만 여자로서는 바라봐 주지 않았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뒤를 이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남편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당신 곁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고. 우리의 고백은 그날 밤의 일탈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던 우리 결혼 생활의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내들의 담담한 고백 앞에 남편들의 분노는 서서히 방향을 잃어갔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이제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민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민준이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이대로 다 끝내자는 거야? 모두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영미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때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니요.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들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네 사람 모두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날 밤 서로에게서 각자에게 없던 것을 봤어요. 그건 배신이 아니라 발견이었어요. 이대로 모른 척 덮고 예전처럼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헤어지는 건 우리 30년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녀는 우리 모두를 둘러보며 가장 위험하고도 본질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해보는 건 어때요? 이번엔 속임수 없이 우리 네 사람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 아래서.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관념을 완전히 거스르는 미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깨져 버린 우리 관계를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괴로워했고 민주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밤 포장마차에서 던졌던 그 지독한 호기심. 그 검은 욕망이 다시 자라나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울고 소리치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개의 지친 영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30년의 우정과 사랑을 담보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함께 걷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합의 이후 한 달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같았습니다. 남편 민준과 나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날 밤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어색함과 알 수 없는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의 배신을 알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묵인하고 심지어 자신도 그 게임에 참여하기로 한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가장 깊은 욕망과 비밀과 상처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합의된 밤을 위해 우리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의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영미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추진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미친 짓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침실이 거실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곳에 들어선 순간 네 사람 모두 이것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우리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의 정적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화려한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테이블에 차려지는 동안 우리는 30년 지기 친구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꾸만 끊겼고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날카롭게 허공을 찔렀습니다. 나는 목이 타들어가 물을 마셨지만 물은 모래알처럼 깔깔하게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영미만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이 스테이크 맛있네요. 다들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조차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그저 와인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마침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접시들은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미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우리가 정했던 규칙들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 갔습니다. 첫째, 언제든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둘째, 서로에게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은 우리 넷만의 비밀로 남는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규칙을 되새기는 과정은 어쩌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 우리에게 필요했던 마지막 안전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합의된 일이다. 우리는 규칙 안에 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의식 같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도 진심으로 동의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죄책감과 기대감이 기엉킨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미도 그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에 남겨진 지훈과 잠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 역시 나만큼이나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자신의 무릎을 초조하게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강릉에서의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 질문에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꼬리가 경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요? 그 짧은 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지난번 강릉의 밤이 술과 욕망에 기댄 일방적인 탐닉이요. 폭풍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두려움을 딛고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완전한 교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반짝였지만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강릉에서처럼 술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미안함과 낭설임 그리고 나를 향한 분명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안았습니다. 그의 팔은 강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내 모든 긴장을 녹여내렸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깊고 온전한 친밀감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문득 거실 건너편 방에 있을 내 남편과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오히려 내 남편 민준 역시 지금 이 순간 영미를 통해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기묘한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우리네 사람은 각자의 결핍을 서로의 파트너를 통해 채워주고 있는 기이하고도 완벽한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희열은 강릉에서처럼 폭풍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고 따뜻하게 나를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보듬어주는 영혼의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젯밤의 농밀한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 모두의 얼굴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어떤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침묵의 결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지난번 강릉의 아침이 들켜서는 안 된다는 불안하고 날카로운 침묵이었다면 이날의 침묵은 우리만이 아는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이들의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옛 사람 모두가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진정한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 각자의 차로 향하며 우리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도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관계는 바로 어젯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펜션 거실의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두드럽게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1년 전 숨막히는 어색함과 불안 그리고 대신감으로 가득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공기는 그 어떤 곳보다도 따뜻하고 편안한 친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든 채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 앉아 있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남편 민준. 그는 이제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군대 얘기만 하는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다정했습니다. 지금은 지훈과 함께 어젯밤 낚시 채널에서 본 이야기에 대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 영미. 그녀는 민준의 농담에 아이처럼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 그녀를 짓누르던 미세한 권태의 그늘 대신 생기 넘치는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그녀가 원하던 열정을 찾았고 그 열정은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그는 대화에 끼어드는 대신 벽난로의 불빛을 받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그가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우리는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의 가장 좋은 대화 상대였습니다. 지난 1년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툴렀고 때로는 서로의 미묘한 표정 변화에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멈춰서서 날이 밝도록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규칙은 단 하나, 절대 솔직할 것. 우리는 그 규칙을 지켰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욕망을 인정해주며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영미가 와인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여기로 와야지. 민준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기념일인데, 기념일.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따뜻하게 박혔습니다. 1년 전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뻔했던 그날은 이제 우리 네 사람의 관계가 진짜로 다시 태어난 가장 소중한 기념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등 뒤에는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새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년의 우정과 사랑을 부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크고 단단한 형태로 다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결코 이해받을 수 없겠지만 우리네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기이하고도 완벽한 형태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우리 네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완벽한 행복의 형태를 찾아냈습니다. 우리의 은밀하고도 즐거운 축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파트가 바뀌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를 향해 손가락질 하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어겼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네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남편에게서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외로움, 아내에게서 더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 그것을 30년 지기 친구와 그의 배우자를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의 경계에서 저희는 저희만의 완벽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형태는 어떤 모습인가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